9월 16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땅 돌리면서 국내 기업엔 접근을 금지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려는 계획이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기사입니다. 내년 성장률 3.9%, 25조 적자 예산 짠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잡아 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존 공식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정부가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나라 살림을 짰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 기술 유출 논란, 매각의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책 사업으로 개발한 수처리 필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웅진케미칼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청와대 최동욱 사표 수리 안에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호은의 아들 의혹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지시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내년 성장률 3.9%로 전망해 짰다. 25조 적자 예산이라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 3.9%,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 6.5%를 기준으로 한 2014년 정부 예산안 편성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의 총 지출은 올해 본 예산 342조 원보다 5% 늘어난 360조 원으로 계획을 잡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4%, OECD 4%입니다. 자, 우리 정부도 당초 공식 전망치는 4%인데 지금 우리 전망은 내년 정부가 전망을 한 것은 이 IMF 기준인 3.9%로 잡았는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는 3.4%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가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실까요, 뒤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자, 4%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숫자를 3.9%로 이렇게 살짝 빗겨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올해 342조 원, 그래서 내년에는 360조, 5% 정도를 늘렸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예산이 큰데 복지 예산은 105조 원으로 편성돼서 올해 97조 원보다 8%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환경, 에너지 분야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정부는 세 가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 말 그대로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입니다. 표를 좀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예산 편성하고 국가 재정이 변화합니다. 이 하얀 것은 이제 총 지출, 검은 것은 이제 재정 수지고요. 이 회색은 국가 채무입니다. 2012년에 한 14억 정도의 재정 적자, 14조죠. 2013년 올해는 한 23조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25조 정도의 재정 적자를 볼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국가 채무는 50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GDP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올해가 이제 36%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이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덜 긴급한 사업은 줄이고 업무 경비는 깎고 정부가 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긴급히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예산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업무 경비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주말에 각 부처 기획 예산 담당관을 불러서 올해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올해 세수가 7조 원 내지 8조 원이 부족하니까 정부로서는 이 허리띠를 졸라 매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돌려 쓰는 것도 제한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용 예산입니다. 불용 예산은
사업의 지원 등으로 해서 올해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남아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1년에 5조 내지 6조 정도의 부용 예산이 생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조 7천억 원의 그 부용 예산이 생겼는데 세금이 많이 거치면은 이 부용 예산을 가능한 한 쓰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세금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부용 예산을 적자에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출, 투자 같은 관련 지출은 줄이지 말고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상반기 세수 실적인데 이 소득세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늘어났고 법인세, 부가가치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만 여전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샐러리맨들에서만 세금은 꼬박꼬박 잘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법인세 감소폭이 큰데 법인세 감소폭이 큰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펀드 수익률 황당한 배신이다. 지난 3년간 이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한번 제목들을 좀 보실까요? 무능한 펀드 매니저의 분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FN가이드가 지난 3년간 3년 이상 장기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해봤더니 3년간 7.7%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11% 올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좀 전문가한테 맡겨보자는 것이 바로 펀드인데 오히려 전문가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박꼬박 수수료 내면서 지수 상승을 못 따라간다는 불만이 있고 동양 운용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까지 교체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펀드라고 하지만 무조건 오르기는 기다리지 말고 적당히 손실이 지속되면 운용사를 좀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이곳저곳에 뭐 붕대를 감은 그런 모습인데 자, 3년간 코스피 지수와 펀드 수익률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0년 9월 10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보니까 11% 올랐습니다. 그런데 55개 펀드, 주식형 펀드인데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7.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7%인 93개에서는 원금까지 손실이 난 거 보니까 좀 더 주식형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더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주 외국인 비중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모비스, 현대외 등 선호도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추가 상승에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기아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주말 외국인 비중이 36.8%입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치는 38.8%,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있는데 이 38.8%는 2004년 8월 기준입니다. 8월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 보유 비중이 4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기점으로 이렇게 34.5%, 즉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자동차주 종목을 굉장히 선호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분석은 보통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은 이 종목별의 포트폴리오 수준을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데 어느 종목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단기적으로 너무 높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주식을 팔아서 이 비중을 즉 균형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살리기, 민생 챙기기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돼야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오늘 3자 회동에서 국민에게 줄 따뜻한 추석 선물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